신님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고 사법방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속 시원해요. 민주당 이화영 진술 번복 압박,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이다.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최악의 사법방해, 스토킹. 네? 자, 왜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수원지검 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를 했어요. 바로 연자농성과 관련돼서도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0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속 시원한 발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이 회유 억압할 만해서 검찰이 항의 공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그 중에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죠.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접견을 법무부에서 막는 거 아니겠죠?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거는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금 특별면허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호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신규 여러분,
자,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민주당의 뼈를 때립니다. 자, 한번 웃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 보는 동안에 웃음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자, 한번 웃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단어 하나가 너무너무 뼈를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누구를 시켰다라는 겁니까? 깡패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깡패가 누굽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두고 한동훈 장관은 김성태라고 말 안 하고 깡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깡패를 시켜서 대북송금을 했다. 그게 지금 김성태 회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워딩을 할 수 있을지 참 대단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자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떼지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간 게 아니라 떼지어서 갔다. 이렇게 떼지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또 한 번의 뼈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야, 아주 그냥 워딩 하나하나가 민주당을 아주 그냥 바짝바짝 약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어떤 분이, 네, 야, 맞는 말이네. 네, 도레미파. 네, 어떻게 앉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앉았어? 앉은 키 순서대로 도레미파. 네, 땡땡땡땡. 네, 아주 떼지어 갔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워딩 하나하나가 아주 민주당의 뼈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똑똑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옅은 미소를 띠면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 민주당 의원들이 왜 갑자기 떼지어서 갈까? 굉장히 해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해괴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화영에 이러한 진술이 나왔다라는 TV조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TV조선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가 되질 않나. 그것도 민주당을 통해서 갑자기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며칠이라고요? 불과 3일이라고요. 3일 만에 갑자기 이런 일이 톡톡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 네, 자, 무엇보다 더 이상한 일이 뭐예요? 변호인 해임을 두고 이화영과 이화영 아내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견을 보이는 입장에서 이화영 아내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화영 아내인지 이재명 아내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이 보세요. 이화영 아내 말하는 것. 검찰이 들들 볶아서 이재명 방북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던 듯하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 방북 비용 이재명에 보고 법적 증언하려해 변호사에 항의했다.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종 책임자가 아니라 전달자로서, 중간으로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화영 아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말하느냐 라고 오히려 이화영에게 윽박지르지를 않나, 오히려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했다라는 변호사를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질 않나. 심지어는 그걸 두고 검찰이 들들 볶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지금 이 사람이 이화영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화영 아내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이화영을 위한 건지 이재명을 위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네? 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민주당이 회유를 한 것 같다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재명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라는 TV조선의 보도가 나왔고, 사실상 이게 팩트로 거의 드러났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이재명 최측근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의 코를 파주던 박찬대라고 드러났습니다, 친구 여러분. 박찬대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찬대. 네. 이 사람이 실제 이화영 측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는
박찬대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하며 만남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는 이후 이화영의 가족도 접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박찬대가 용인을 다녀온 이후 이화영의 부인은 검찰의 압박에 남편의 이가 3개나 빠졌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수감 중인 이화영을 찾아가 면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화영이 쓴 옥중 편지가 민주당에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참 이상하죠? 박찬대가 이화영 측을 만나고 박찬대가 이화영 부인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가 나오고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에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 원래 이 명단에 박찬대가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왜 3일 만에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3일 만에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가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지, 왜 갑자기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지 그 배경이 슬슬 드러나고 있다. 그 배경 속에는 민주당이 있었고 그 배경 속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최측근인 박찬대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TV조선을 통해서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두고 회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고 회유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보세요. 이화영은요, 대북 송금에 있어서 핵심 피의자이자 증인입니다. 네? 핵심 피의자이자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화영의 측근들을 만나고 이화영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최측근인 박찬대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칠 때 이재명에게는 뭐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재명 스스로 본인의 구속에 각을 잡았다. 본인 스스로 함정을 팠다. 이재명 스스로 구속될 수 있는 사유를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요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이 대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실패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의 회유 작업을 대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화영의 변호사들을 만나서 이화영의 가족들을 만나서 어떻게든 이화영을 회유를 하려고 했지만 이화영의 진술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지금 대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자충수가 되어서 부메랑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지금 아마 응줄이 더 많이 탈 것이다. 과연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말한 겁니까?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주당 이화영 진술 번복 압박,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이다. 지금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그게 민주당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너무 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다.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발등에 불이 또 제대로 떨어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재명만 믿고 있다가 연자농성을 벌였었던 우리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네, 도올에 레가 되어서 연자농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박범계가 지금 이재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천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또 한동훈 장관이랑 또 설전을 벌였는데요.
한동훈 장관에게 뭐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누가 더 깃털처럼 가벼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의 설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 표정까지 혹시,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게 제가 관리한다 관리됩니까?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사법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위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목소리 낮춰 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쇄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좀 말씀을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됩니다.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말씀하세요. 박범계가 아니잖소.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발표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누가 더 가볍습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박범계가 가볍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차분하게 박범계의 모든 대답에 다 반박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박범계는 약이 올라가지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뭡니까? 뭐 반말을 하질 않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박범계 뭐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무거운 자리라고요? 무거운 자리인 줄 아는 사람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자리를 곧따위로 했습니까? 네? 우리 뭐 유행어에 따르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럽니까? 아유, 정말 말은 바로 해라. 우리 국민들이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일 때 어떤 걸 했는지를 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박범계가 더 가볍다. 박범계가 약이 올라서 한동훈 장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말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주 속 시원한 그런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했던 모습이 한동훈 장관뿐만이 아니라 어제 국토위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원희룡 장관인데요. 자, 어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정말 설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원희룡 장관이 준비를 너무 잘한 데다가 어제 팩트 폭격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멘붕까지 안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법사위를 넘어서 국토위에서도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며 서로 사과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맨날 그 얘기예요.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했다. 원희룡 장관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자료 제출을 안 했다. 뭐 국토부가 자료를 조작했다. 뭐 국토부가 자료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원희룡 장관 이와 관련돼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하냐? 이해찬과 이재명부터 사과를 해라. 왜 이재명, 이해찬부터 사과를 하냐? 그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이해찬, 이재명 지시로 양평 고속도로 거짓 선동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양평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이해찬, 이재명의 거짓 선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속 시원하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먼저 영상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속 시원한 영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좀 볼륨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소리가 최대니까요. 개인 휴대기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장관의 사과를 하라라고 지금 저에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장관님,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 질의가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또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 결과를 놓고 과연 사과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다 진행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관님, 잠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지금 저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청해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장이 볼 때에도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도 사과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사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에 대한 대답이고 국민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인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와서 이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고요. 다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양평 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장관님. 야, 시청자 여러분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 국토위 위원장이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국토위 초장부터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릎 꿇리고 국토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에게. 근데 원희룡 장관이 보통입니까? 정무감각이 뛰어나요. 네? 정무감각이 정치 하루 이틀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고속도로, 네? 양평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희룡 장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해찬과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콕 집어주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저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는 거죠. 왜? 뼈를 때렸기 때문에. 자, 보시면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확실하게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뼈를 때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장관 모두 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무엇보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준비를 굉장히 잘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준비를 잘했냐면요. 특히 어제 민주당이 어제 이 사람을 되게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누구냐? 바로 한준호입니다. 자, 민주당의 한준호가 원희룡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유인즉슨 원래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땅이 양평고속도로 대안에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고, 조금이라도 알았다라면 내가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준호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한준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원희룡 장관이 한준호한테 제대로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일격을 날렸는지 요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 시원합니다. 한준호 의원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자,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은?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 제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시잖아요. 그때 여러 집원을 놓고 저도 국감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을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고, 우리 해당 사항도 아니고 2000년에 개발된 걸 2004년에 접도구역이 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됐다, 일괄적으로 서면 답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괄 집원이 서면 답변으로 접도구역 해당된 게 시간 순서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괄 답변이 간 것을 제가 답변했고 확인했다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거기에다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에 집원에 이거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 야, 준비 제대로 했죠. 준비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준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뭐 다수의 집원이 있는 걸 막 물어보면서 그 집원 한 군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그 땅을 알고 있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친구 여러분. 1번 집원, 2번 집원, 3번 집원, 4번 집원, 5번 집원, 6번 집원, 7번 집원. 이게 한번 10개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집원 중에 한 개가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그래서 한준호가 주장하는 건, 거봐, 거기에 김건희 여사 땅이 포함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그 땅을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렸던 거예요. 그걸 두고 지금 원희룡 장관이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집원 하나만 보고 그게 김건희 여사 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너는 아냐. 행신동 1082번지 넌 아냐. 그거 네 당협위원장 주소다. 당협위 주소다. 넌 아냐. 너도 모르잖아. 네 사무실 주소도 모르는데 나한테 김건희 여사 번지수를 물어본다고 그걸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원희룡 장관의 어제 얘기였습니다. 야, 준비 너무 잘해왔죠, 친구 여러분. 네, 준비 너무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야,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랑 원희룡 장관이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번지수만 보고 그게 김건희 여사 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원희룡 장관이. 네, 번지수 하나 딱 보여주고 무슨 퀴즈 대회 합니까? 김건희 여사 땅인지 아닌지 알아맞혀 보세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지금 한준호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알았다라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 사무실 번지수도 모르면서. 그걸 어제 원희룡 장관이 준비를 너무 잘해왔다. 그걸 한준호한테 물어보다가 제대로 뼈를 때렸다. 어제 팩트 폭격으로서 민주당이 멘붕 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토위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두 국무위원이 민주당의 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했고 오히려 역풍을 맞게 해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민주당이 쪽팔린 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화영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양평 고속도로 가짜 뉴스와 대해서도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결국엔 누구 때문입니까? 이 인간 때문이죠. 이재명. 이재명 하나 살아보고자, 이재명 혼자 살려보고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화영의 회유 작업을 하려는 이유도,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를 냈던 이유도 모두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대백정이 있다고요. 쌍대백정. 대북송금 하나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어떻다고요? 이미 윗선 지시 때문이다. 다 얘기했고 지금 정진상이 소환조사되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재명 차례라는 거예요. 이게 백현동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정자동에서도 진술이 나왔어요. 네, 정진상 측근 회사로 연구 용역 사업자 미리 정해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정자동에 있어서 잘 보세요. 자,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있어요. 자,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가 있고 부동산 개발업체 B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A사가 뭐를 했냐? 호텔 등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며 성남시에 3건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체 B사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사와 B사가 두 업체만 이름이 다를 뿐 주소지가 동일했어요. 심지어는 대표마저도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보더라도 이들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떤 회사냐? 바로 베지츠라는 회사와 PMG 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친구 여러분. PMG 플랜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연구 용역을 제출한 A사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A사. 네. 성남시에 3건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이 A사입니다. 그런데 이 A사가 알고 보니까 누구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까? 정진상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진상 측근 회사로 연구 용역 사업자를 미리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들끼리만 짜고 친 게 아니라 정진상까지 연루해서 짜고 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검찰이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진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소환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진상을 소환 조사해야죠. 당연히. 정진상을 소환 조사한다라는 건 다음 누구 차례겠습니까? 이재명 차례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뭡니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핫바지라고요. 네,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핫바지.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북송금과 관련돼서도 이재명이 알았다라는 이화영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백현동과 관련돼서도 이재명이 알았다라는 사업자들의 진술과 실무진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정자동과 관련돼서도 정진상이 연루되었다. 사실상 이재명의 소환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실무진과 사업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이 저는 머지 않아 보인다. 8월 달에 이재명의 소환조사,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머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고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무리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리고 얼마 전에 직무복귀한 이상민 장관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꼭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건강관리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